고래튜브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연을 채택한 후 관련 기사 및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고래튜브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안홍입니다. 태국에 오시는 한국 관광객들을 가이드하는 일도 있지만 태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단체,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은 두 나라 간의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 그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자주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항공료나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게 되니 그런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시태그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보니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태국 내에서 확산되면 관광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시행한 이유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국인들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태국은 현재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심사에서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소가 입국 거부 논란과 반한 감정의 확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확대 해석이라고 여겼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SNS에서 논란이 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ETA 거절 사례가 많고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KETA 통과가 어렵다며 비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늘어났으니까요. 최근에는 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올해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쇼핑과 관광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물가가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이드로서 태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이며 태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국 문제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태국인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여행업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TTAA 부회장이 한국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발언은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저는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는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컸습니다. TTAA는 태국에서 외국으로 관광객을 보내는 여행사들의 단체로 그 부회장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부회장이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며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풍부한
풍부한 역사와 문화, 다양한 관광 명소를 자랑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넷플릭스 콘텐츠나 인기 영화도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력을 단순히 수명이 짧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너무나도 얕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 이후 태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는 이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TTAA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태국과 한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TTAA 회장은 부회장의 발언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TTAA 부회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TAA는 태국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단체이며 그 구성원들의 발언과 행동은 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부회장이 한국을 폄하하며 중국과 일본을 더 나은 선택지로 제시한 것은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태국인들과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우호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건 제 친한 친구 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 제 친구 지희가 태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요. 지희는 한국인으로 스노클링과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그녀는 태국을 여행하다가 그곳의 아름다운 바다에 반해 좀 더 오랫동안 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희는 평소 항상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태국 생활도 매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희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다녀온 후 크게 낙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지희였는데 그날은 무척 속상했는지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희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궁금했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지희는 비자 연장 신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고 하며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희는 태국에서 오래 머물며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에 이번 비자 연장 거절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태국 부유층 자제가 한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어디에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은 지희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희는 그동안 태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관심과 대우를 받아왔기에 이번 일은 그녀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태국에 방문하면 종종 태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운전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서툰 영어로 코리안 베스트, 삼성, LG 같은 말을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곤 합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 덕분에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친근하고 좋은 인상을 가진 나라로 기억하게 됩니다. 지희도 태국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고 비자 연장을 할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이번 일은 더욱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그녀는 마치 자신이 태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를 넘어서 그녀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희는 한국인으로서 태국에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고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희가 겪은 이번 일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서류를 가져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희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희가 너무 속상해하니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지희와는 벌써 5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희가 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녀가 몇 달 정도만 머물다가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즐거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인프라나 생활 환경은 한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희는 현재 스쿠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처음 태국에 자리 잡을 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한류가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희가 한국어 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덕분이었죠. 그러나 태국의 학사 일정이 한국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자주 변경되는 탓에 지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학 날짜나 시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자주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지희가 가르쳤던 교양반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깊이 배우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 선생님이 신기하고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학생들 덕분에 수업 분위기가 밝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지희에게는 고민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태국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도 과제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보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0점을 맞더라도 이후에 점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습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점차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방향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단순히 언어로서 가르치기보다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K-팝 가사로 언어를 배우게 하는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좋다며 고등학교에 올라가 한국어 전공반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희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한국과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관심은 지희가 교사로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희가 태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희는 비록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스쿠버 강사로 일하며 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지희지만 그녀가 한국어를 가르치던 시절의 경험은 여전히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희를 처음 만난 것은 한 한국어 캠프에서였습니다. 이 캠프는 태국 방콕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열렸는데 숙소도 따로 없어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이동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날 저는 태국인 한국어 선생님으로 지희는 한국인 출신 한국어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프 장소로 가기 위해 우리는 함께 미니밴을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미니밴에 올라탔을 때 지희는 선뜻 운전석과 옆 좌석 사이, 즉 가장 불편한 자리에 본인이 앉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딱딱하고 기댈 수도 없어 여정 내내 몸이 불편할 게 뻔한 자리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였는데 지희가 먼저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편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할 텐데 지희는 일행들을 위해 편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이타적인 행동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희를 혼자 그 불편한 자리에 계속 앉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자리를 교대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장시간의 여정 동안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고 그 후 캠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지희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인들은 다 지희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제게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한국인들에 대해 그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띵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띵똥이라는 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용어는 한국 관광객들이 예약을 해놓고
내려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태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태국 푸켓 서부의 파통 해변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하던 상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그들을 띵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로 띵똥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관광객들로 인해 손해를 본 상인들이 화가 나서 사용하게 된 표현이었죠. 그 당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희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이러한 일반화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을 노쇼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실제로 만나보면 지희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희는 제게 한국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희와 함께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국 음식 행사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과정 속에서 지희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희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저 역시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지희와의 만남은 단순히 한국어 캠프에서의 인연을 넘어서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지희와 같은 친구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반짝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국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은 갈 때마다 한국의 다른 매력을 느끼죠. 오늘은 한국 입국과 관련해 안타까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지희 이야기만 들려드렸네요. 다음에는 제가 한국을 실제 여행하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